그 활동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 만나는 아이와 그리고 또 이제 활동에 익숙한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. 유아 단계와 또 초저와 초중이 또 다르거든요. 그래서 네. 좀 구분하여서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실제로 칠교가 몇 살부터 다뤄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칠교 같은 조각은 제 생각에는 한 3세, 4세부터 해도 문제는 없어요. 그럼요. 네, 네. 아주 낮은 단계부터 해도 되고. 구강기를 지나면 돼요. 네, 애들 이거 입에 네, 넣지만 않으면 돼요. 넣으니까. 넣지만 하면 되고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그냥 이런 조각들, 이런 모양들이 익숙해지게 막 만지게 놀면 하면 되는데, 우리가 칠교를 할 때 제가 이제 이 단계별로 알려드린 이유가 칠교하면 사람들이 다 칠교로 모양 맞추기만 생각을 하세요. 그렇죠. 근데 그렇게 해서 나이에 맞지 않게 어떤 애들한테는 그게 너무 쉬울 수 있고, 네. 어떤 애들은 너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. 그냥 그것만 안겨주고 아이가 별로 흥미 없으니까 칠교를 포기해버린 사례가 대다수입니다. 그러면 아깝잖아요. 네. 칠교가 굉장히 교육적으로 훌륭한데, 그래서 아이의 수준이나 어떤 그 발달 단계에 맞게 저는 칠교도 다양하게 이렇게 단계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걸 요즘엔 제가 또 고민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. 그래서 네. 일단 유아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제시해주신 그런 이제 변 이어 붙이기 이런 놀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칠교에 있는 모양들, 그 다음에 변의 길이, 그 다음에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이런 게임들 참 좋은 것 같아요. 네. 이 게임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칠교에 익숙해지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유아 단계에서는 이 구체적인 사물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그림 사이에 그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. 네. 어른들은 딱 그냥 예를 들면 새 하면 새 바로 떠오르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두루뭉실하게 만들고도 새라고 해요. 네. 그러니까 근데 이걸 그 아이가 구체적이게 무조건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요. 네. 아이가 상상하는 걸 긍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상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고 또 엄마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 어떤 자기들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걸 봤을 때 이걸로 아무런 제약 없이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라고 하고 싶어요. 네, 필요해요. 뭐 좋아요. 제가 한번 아주 좋은 해볼게요. 활동이에요.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아이가 돼가지고 제가 아이는 아니지만 네. 아이처럼 돌아가서 네.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쳐볼게요. 이렇게 저는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이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쁘게 나오는 거는 저의 능력이죠. 네. 어쨌든. 새 같네요. 새인가요? 네, 제가 이렇게. 이렇게 만들고는 날개야. 보통은 애들은 뭐라 그래요? 이렇게 만들고 엄마한테 엄마 이거 뭔 줄 알아? 이렇게 물어봐요. 네. 왜냐하면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대부분은 알 수 없는 모양을 근데 만들어요. 엄마는 알 수 있어요. 아이의 관심사를 알기 때문에. 그쵸. 예, 좀 맞출 수 그러면은 있어요. 예를 들면 엄마가 새라고 했어요. 그러면 아이는 엄마 어떻게 알았어? 나 새 만들었어. 네. 이쁘지?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아니면 있고. 엄마가 틀려도 재밌어요. 엄마가 틀리다 엄마 아니 나 이거 새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거 비행기인데 비행기에서 날개가 밑에 있는 거야. 네, 네, 네. 요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칠교를 이렇게 모양 맞추기로 배우면은 칠교는 특정한 모양을 만드는 교구야.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이 생겨버려요. 그럼 그 모양을 만들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런 경험은 나중에 하면 됩니다. 나중에. 네. 나중에 칠교를 퍼즐을 대할 때 하면 되고 네. 처음에는 어떤 인상을 줘야 되냐면요. 칠교로 무궁무진한 세상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. 라고 하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. 네. 내가 뭘 만들어도 이거는 내가 생각한 모양이 되고 네. 내가 상상한 모양이 되고 또 나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엄마나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.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을 선행을 해야지 처음부터 너무 구체적인 뭔가를 만들게 하지는 마세요. 네.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맞아요.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교구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꼭 답이 있는 뭔가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모든 것이 곧 도형이고 모양이다. 네. 그리고 그런 게 그렇게 어렵고 불쾌한 기억이 아니었어. 라는 걸 심어주는 게 굉장히 맞아요. 중요합니다. 네. 플라토도 마찬가지였던 게 플라토도 결국 뭐예요? 도형을 쉽게 다가가기가 목적이었거든요. 네. 그런 두려움을 잊게 하는 게 교구든 교재든 도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럼 뭘 하면 되느냐. 자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름도 붙이고 아니면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엄마 이번엔 내가 새라고 아예 생각하고 만들어 볼게. 네.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. 있죠. 그럼 점점 그렇죠. 구체와 상상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기도 하고 네. 넓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다가 맞아요. 그 다음엔 이제 본격적인 그 퍼즐 활동을 하게 되죠. 이제 뭔가를 좀 보고 따라 만드는 방식인 거죠? 네,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아 단계에서 하는 그 이 칠교 퍼즐 활동을 네. 이렇게 4단계로 준비를 해봤어요. 네. 여기 이렇게 해도 보이려나? 아니면 지금 조금 한 번 더 네, 가까이 네, 보실 네.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예. 유아기에 하면 딱 좋은 활동을 한눈에 지금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. 그렇죠. 실제로 이렇게 이 4개를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고 다 다른 모양으로 하시면 돼요. 네. 자, 이걸 이제 이게 딱 보기에 무슨 모양 같나요?
일단 집이죠. 그렇죠. 제가 요즘 아까 교과서에도 나왔습니다. 요즘 또 제가 집에 좀 관심이 많아요. 아, 그러시군요. 요즘에 이제 청약도 많이 청약에 넣거든요. 실패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을 많이 집어넣고요. 네. 내 채를 보유하고 싶어요. 자,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네 개의 집이 확연하게 또 구별이 될 거예요. 네. 자, 이 단계는 이렇게 1, 2, 3, 4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요. 제가 색깔을 맞추진 않았는데, 색깔과 크기를 맞추진 않았는데, 여기 있는 이 조각, 저는 이제 C2M 키즈에 있는 요걸 이제 제가 아, 네. 요건 좀 두께가 있는 거죠? 예, 예. 요걸 이제 사이즈를 제가 이걸로 맞춘 거라서 아, 네. 그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완전히 이 놓을 자리랑 색깔을 다 지정해줘요. 네. 그래서 이거 그냥 요거 이거구나. 그다음에 요거 이거네. 그다음에 요거 이거네. 근데 여기서도 벌써 한번 막히죠. 네. 이걸 어떻게 놔야 이렇게 되지? 모르면서 이렇게 고민을 좀 해요. 네. 저는 실패했죠. 자, 이렇게 놔야 되는데. 그다음에 이거 놓고. 네. 자,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. 즉, 같은 우리가 사이즈. 같은 구분되어 사이즈에 있고. 심지어는 같은 색깔도 똑같이 주는 거죠. 아. 이게 이제 이 칠교 색깔을 쓰면은 색깔에 맞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걸 놓는데도 아까 뭐 고민한 거 보셨죠? 이걸 어떤 방향으로 놔야 되지? 네. 이런 고민이 있는 게 1단계입니다. 1단계. 네. 자, 2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색깔을 빼고 테두리만 넣었어요. 이 두 개가 난이도가 차이가 안 나지 않나 하는데 실제 이렇게 색깔이 있는 칠교를 줬을 때는 여기서 이걸 줄 때도 굉장히 어려워요. 즉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삼각형 모양도 이미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죠. 네. 이게 작은 건지 중간 건지 큰 건지. 그래서 2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도 상당히 아이들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잘 제가 놓으시네요. 지금 한번 보고 만들어 봤는데 네, 네. 이렇게 올려서 만드는 것보다 또 이렇게 따로 만드는 걸 아이들 조금 더 어려워하거든요. 확실히 어려워하죠. 그래서 이런 활동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4단계죠. 4단계. 네. 이 4단계가 결국에는 칠교 퍼즐, 일반적인 칠교 퍼즐이잖아요. 이전에 이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조금씩 단계를 올려서 여러 가지 퍼즐을 접하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. 여기서도 일로 바로 가지 마시고 네. 여기서 일로 바로 가려면 갑자기 허거덩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렇죠. 이게 뭐야?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. 네. 그림자인가? 네.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몇 가지 단서가 주어진 그림들, 퍼즐들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. 여기 보면은 얘는 미리 이제 자리가 잡혀 있네 이렇게 인지하게 만드는 거죠. 얘를 갖다가 네. 이해가 되시죠? 그래가지고 얘를 만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계를 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를 유아가 이 칠교를 받아들이는 어떤 속도에 맞게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.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저는 일부러 유아 단계에서 주는 이렇게 활동지는 뭐 최소한이긴 한데 가능하면 집에서 가지고 있는 칠교 교구와 동일한 사이즈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즉 우리가 뭐 단적인 예로 초등학교 이 카드인 요걸 보고 이것보다 이게 축소된 그림이잖아요. 그렇죠. 요걸 보고 그림을 만드는 거랑 네. 여기에다 직접 놔보면서 그림을 만드는 그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. 네. 여기는 이게 놔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초등에서는 이건 놔보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이게 확대된 모양을 상상하면서 만드는 거예요. 네. 이건 저는 초등 저학년에서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유아 단계에서는 최초에는 일단은 네. 아까 상상력의 단계에서 구체의 단계로 넘어왔을 네. 때 이 교구 크기와 실제 활동지의 크기가 동일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. 네. 그러니까 즉 실사이즈의 활동지가 한 번쯤 꼭 들어가야 된다. 이렇게 여러 단계로. 네. 이게 제가 생각하는 유아의 칠교 활동의 핵심적인 근데 부분이에요. 초저라도 저는 칠교를 처음 한다면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걸 한번 빨리 넘어가더라도. 이걸 한번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거죠. 네, 뭐든지. 네, 네. 네. 칠교를 처음부터 너무 어렵고 불쾌한 기구로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죠. 네.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댓글에 오늘 칠교 문제 다 폭발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. 그 다음에 뭐 살펴보지 않고 그냥 갖다 대면서 맞춘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, 이렇게 가장 마지막 단계를 줘버렸대요. 아이에게. 근데 이 단계야. 아이가 잘하면은 상관없어요. 아이가 잘하고 흥미 있어 하면 이것도 네. 충분히 좋고, 또 어떤 좀 특히 경쟁심이 강하고 이렇게 성취도에 욕심 있는 남자 아이 같은 경우는 네. 이렇게 너무 쉬운 걸 좀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. 엄마 이게 뭐야?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아이가.